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책방에서 경기도 포천 스페이스 방충리로 옮겨와서 지상과 가상을 넘나들고 있는 옛다 책방입니다. 네, 짜잔! 오늘은 착한 아이 버리기 라는 초등교사의 정체성 수업 일지를 다룬 오랜만에 교육 에세이를 한 권 가지고 왔어요. 무려 31년차 교사의 내공이 차곡차곡 담겨있는 그런 책인데요. 예전에 제가 그런 책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짜잔! 나는 1학년 담임입니다.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송주현 선생님께서 쓰신 교단 얘기, 교육 에세이를 잘 엮어서 편집해서 내보낸 책인데 이 책이 또 요즘에 또 많이 읽히고 있는 것 같아요. 베스트셀러 목록도 쭉 이렇게 모니터를 해보다가 이 책이 눈에 딱 걸려서 착한 아이 버리기?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는 책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책하고 좀 뭔가 연결되는 책인가? 해서 봤더니 반가운 분이 글을 쓰셨더라고요. 송주현 선생님이시고 31년째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며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나는 1학년 담임입니다. 방금 보여드렸죠? 그리고 초등학교 학부모 상담 기록부 등을 썼습니다. 그 저자 소개도 되게 깔끔하게 간단하게 더 이상의 수식은 필요 없어 뭐 이런 느낌이 들 만큼 그렇게 소개가 그냥 간단 명료하게 되어 있는 책인데요. 이 책을 읽고 사실은 촬영을 지금 3번째 하고 있어요. 조금 더 내용을 잘 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한 번 읽고 한 번 더 읽고 이거 빠뜨렸는데 좀 다시 한번 찍어볼까 막 이러면서 다시 재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책은 10월에 나온 아주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일단 뒤에 가면 무려 작가 괭이부리말 아이들을 쓴 김중미 작가님께서 추천의 말을 적어주셨고, 그리고 많이 널리 알려져 계시죠. 서천석 선생님,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로 널리 알려져 있는 서천석 선생님께서도 이 책을 읽고 추천의 글을 적어주셨는데, 이 글들만 봐도 이 책을 너무 꼭 읽어야 되겠다. 아이를 가르치고 계신 현장 선생님들은 물론이거니와 아이를 좀 더 잘 건강하게 키우고 싶은 우리 양육자들, 모든 양육자들이 꼭 한번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확실한 어떤 신뢰 뭐 이런 것들이 확 담기는 그런 추천의 글인 동시에 읽고 났더니 정말 많이 소개해주고 싶다. 아무리 뭐 많이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해도 글을 안 읽는 사람들은 정말 많잖아요.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나마 한 번 더 이런 책의 존재를 좀 더 알리고 아이를 키울 때 우리가 어떤 도움을 아이에게 주어야 하는지 정말 중요한 포인트들을 잘 정리해 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매뉴얼북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도 아니고요. 31년 차 이 압도적인 이 연수가 딱 표현하는 것처럼 31년 동안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지켜보고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을 하는지 그 성장하는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셨을까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드는데, 그 모든 기록들을 이 선생님은 굉장히 꼼꼼하게 교육 일기로 이렇게 쭉 기록해 오신 선생님이시거든요. 그 정수가 이 책에 담겨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는 1학년 담임입니다라는 그런 책도 정말 재미있게 잘 읽었었는데, 이 책은 특히나 요즘 양육자들, 요즘 선생님들이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 정체성, 내년에 키워드는 정체성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제가 요즘 저희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의 자존감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도 하게 되고, 아이가 자꾸 뭔가 웅크려들거나 뭔가 갈등이 생겼을 때 자꾸 이렇게 피하거나 이렇게 불안해하거나 뭐 회피하고 싶어하거나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아이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부모인 내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면서 요즘에 이제 교육서나 뭐 상담 책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고 있는데, 그런 분들, 그런 책을 찾고 있는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할게요. 일단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뒷표지에는 사실은 이 책에 담겨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추천인을 통해서 이렇게 발화해서 출판사에서 이렇게 탁
이렇게 내보내고 싶어 하는 굉장히 중심적인 부분들이 실려 있는 부분이어서 꼭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중미 작가님과 서천석 선생님께서는 이 책을 보고 어떤 추천의 이야기들을 해주셨는지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이래요. 욕망을 인정받은 아이가 단단한 어른이 됩니다. 이 책을 한 줄로 표현하면 욕망 없는 아이는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나 다를까 제목도 욕망을 인정받은 아이가 단단한 어른이 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30년간 초등학생을 담임한 교사가 목격한 아이가 성장하는 순간, 착한 아이도 말 잘 듣는 아이도 없는 세상을 위한 찬찬한 돌봄. 왜 착한 아이, 말 잘 듣는 아이 좋은 거 아니야? 아닙니다. 그것은 아이가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욕구, 욕망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혹은 숨기고 난 이게 더 좋아 하면서 타인의 다른 사람의 바라는 대로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그게 심해지면 자기 욕망을 자꾸 억압하고 누르고 뭐 이런 상황에서 건강하게 크기 쉽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이 책에 표제가 된 착한 아이 버리기의 전작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마도 이 책의 제목은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서 따갖고 왔을 것 같아요. 이 책인데요. 착한 아이 컴플렉스. 우리나라에는 2005년에 들어왔고 쓰여진 건 2003년. 2003년에 사회 상담가인 조안 루빈디치라는 사회 상담가가 쓴 이 책이 벌써 20년 가까이 됐죠. 20년이나 지나서 스테디셀러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한, 아는 사람은 알지만 널리 읽힌 것 같지는 않은 그런 책인데요. 정말 우리가 보통 착한 게 좋은 거지 뭐 이렇게 많이 생각하지만 아이가 착할 때, 착한 짓을 자꾸 할 때 뭔가 조금 한번 의심해 봐야 된다. 물음표를 던져 봐야 된다. 자기 아이가 건강하게 크기 위해서는 남들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에 맞춰주는 그런 것들도 물론 소중하고 좋지만 그보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원하는지 이거를 조금 더 진실하게 좀 들여다보고 그걸 좀 더 발전시켜서 난 이걸 하고 싶은 사람이야, 난 이걸 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일깨워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선생님도 양육자들도 도움을 주어야 한다, 이런 생각들을 갖게 하는 그런 책이어서 이 책을 저는 훑어보기만 했는데 이참에 한번 좀 정독해서 읽어보려고 해요. 아마 또 저 책에서 이제 따왔을 것 같은 제목이어서 한번 같이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착한 아이 버리기에 대한 추천을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김중미 작가는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어요. 아이의 눈물 한 방울도 가벼이 여기지 않는 저자의 글을 읽으며 여러 번 소리내어 웃고 여러 번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저도 그랬어요. 어떤 대목에 가서는 갑자기 울컥하면서 눈물이 나기도 하고, 애들이 정말 참 애들답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읽다 보면, 선생님이 되게 바보스럽게 애들이 뭘 질문해도, 그게 뭘까? 분명히 이거 알만한 건데도, 난 잘 모르겠는데, 아는 애 있으면은, 너는 뭐라고 생각하니? 뭐 이렇게 질문을 다시 돌려주기도 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중간중간 계속 눈에 띄는데, 그러면서 웃기도 하고 정말 울컥해서 눈물이 나기도 하고 그랬었던 책이에요. 글 어디에도 독자들을 향한 훈계나 일침이 없지만 나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고 밝은 희망을 선물 받았다. 저의 마음이 이 마음입니다. 보통 교육서, 무슨 지침서 막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면서 너무나도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주시잖아요. 근데 이 책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아닐까? 나는 이렇게 해봤더니 아이가 이런 반응을 보였어. 이런 것들을 그냥 일기 쓰듯이 너무너무 쉽고 재밌고 뭐 이렇게 간결하게 이렇게 딱 전해주는데 그걸 읽다 보면 그렇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다, 다음엔 이런 것도 물어봐야지, 다음에 아이가 이렇게 나올 때 난 이렇게 해봐야지, 이런 팁들이 그냥 줄줄줄줄 있는데 그게 무슨 팁 해가지고 이렇게 딱 어떤 노트 정리한 거를 보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이야기 속에서 선생님이 전해주시는 아이들의 모습들 한편 한편에서 그런 모습을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그런 글이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대로 선물을 받은 그런 느낌. 학교가 지식만 전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팬데믹을 겪으며 알게 되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학교, 공교육은 특히나 돌봄의 장소여야 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들도 굉장히 많이 하게 된, 정말 힘든 팬데믹 시간들을 우리가 다 넘어가고 있죠. 아이들이 또래와 놀며 배우고 성장하는 곳, 믿을 만한 어른과 상호작용을 하며 타인의 자리를 알고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곳. 학교는 그런 곳이다. 아이들을 만나는 모든 어른들이 읽어야 할 책이다. 예전에 어린이라는 세계의 책도 참 그랬는데 이 책을 보면 더 굉장히 정확하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학교가 지식만 배우는 곳이라면 사실은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하고 교육 정보나 뭐 이런 것들을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속에서 굳이 학교에서 지식을 배울 필요는 없죠. 뭐 학원도 많고, 뭐 온라인 학습터도 또 이제 막 정말 많이 개발되어 있으니까 학교라는 곳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작은 사회를 경험하는 곳이잖아요. 아이들이 그 속에서는 갈등도 일어날 것이고 자기가 뭘 잘하는 사람인지도 파악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되게 소중한데 그 학교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논문이나 어떤 자기계발서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일기를 다듬어서 이야기해 주는 것만으로도 그런 모든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서천석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람을 이해하기란 어렵고 변화시키는 건 더 어렵다. 아이도 마찬가지다. 그 뻔한 진실을 우리는 늘 잊고 만다. 이 책은 참 소중하다. 아이를 섬세하게 관찰하는 어른, 어떤 아이든 단정 짓지 않고 그럴 만한 사정을 이해하려는 선생님을 만날 수 있다. 더욱 감동적인 것은 아이가 먼저 움직일 수 있도록 기다리는 마음이다. 우리가 진짜 기다리는 걸 정말 못하죠. 저도 참 그런데 이걸 하면서 그냥 딱 가르쳐주면 될 것 같은데 애둘러서 애들이 알아내게 하려고 이렇게 애쓰는 그런 선생님 모습이 군데군데 적혀 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저런 방법이 있겠구나. 그냥 지식을 가르치듯이 뭐 검색해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선생님은 또 모른 척하면서 스스로가 바보가 되는 방법을 해서 선생님은 그것도 몰라요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종종 나오는데 그렇게 기다리는 줄 아는 선생님. 우리 부모한테는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선생님들은 정말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는 스스로 움직여야 변화하고 스스로 움직이는 만큼만 성장한다.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은 겸손해야 한다. 나서서 이끌기보다 아이가 스스로 선택하도록 도와야 한다. 목소리를 높이는 어른은 많아도 겸손한 어른은 보기 드물다. 이 책이 오래 마음에 남은 이유이고 아이를 돌보는 모든 이에게 추천하고 싶은 이유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 나는 1학년 담임입니다라는 책을 사서 읽고는 너무 좋아서 1학년 이제 엄마들한테 다 선물로 제가 책방을 하고 있었으니까 사서 선물 드리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 책은 정말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 양육자들한테 선물해주고 싶을 만큼 되게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이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앞부분이 아무래도 조금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의 모습을 많이 담고 있다고 하면 뒷부분은 조금 더 큰 고학년 아이들, 사춘기에 이제 막 진입해 나가고 있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조금 더 많이 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모두 17편의 에세이가 실려 있고요. 승부욕 깨우기, 조금 늦된 아이를 바꾸는 한순간 등등등 해가지고 폭력적인 아이의 속사정까지 모두 17편의 에세이가 실려 있는데요. 글을 쭉 읽다가 보니까 이 책의 표제하고 연관되어 있는 꼭지를 두 가지를 발견을 했어요. 하나는 형제관계의 어려움이라는 꼭지였었고 또 하나는 이기적인 아이 만들기라는 꼭지였었는데요. 형제관계의 어려움에서는 한 자매가 나오는데 한 언니가 동생을 너무너무 잘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비가 내렸는데 우산도 마침 없고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서 데리러 오시라고 전화를 해줄까? 했더니 아니라고, 엄마는 바쁘고 힘드니까 자기가 동생을 데리고 갈 수 있다. 그럼 부득부득 우겨가지고 데리고 가고, 동생이 이제 뭔가 필요한 것들이 있거나 뭐 준비물을 안 갖고 왔거나 그러면 늘 동생을 챙기는 그런 언니가 나오는데요. 그 언니를 지켜보면서 선생님은 아마도 저건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아닐까? 착한 아이로 너무 많이 길들여져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이제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아이가 되게 똑똑한 아이이고 남을 잘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을 지닌 아이이지만 저 아이도 지금 4학년인가? 4학년밖에 되지 않아서 돌봄이 필요하고 자기가 뭘 원하는지 뭐 이런 것들 자기를 먼저 돌보는 일이 더 중요한데 동생을 돌보느라고 힘든데 내색도 하지 않고 이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마음을 또 너무너무 잘 파악해서 이제 어머니를 만나서 상담도 해보고 아이의 이제 힘든 부분들도 들어주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쭉 가져가는데,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이에게 듬직하다, 착하다, 성격 좋다, 속 깊다, 양보 잘한다. 이런 말은 뭔가 부담이 느껴지는 칭찬이다. 아이들은 칭찬을 들으면 그런 면을 더 강화하려고 애쓴다. 그렇죠. 칭찬을 더 받기 위해서다. 문제는 이런 습관이 쌓이면 아이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다. 어른이 시키면 싫어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익숙해지는 한편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어른을 넘어서지 못할 거라는 열패감도 따라온다. 선의로 동생을 돌본다 해도 동생과는 별개의 한 인간으로 존중받고 싶다는 생각을 해야 건강한 독립심이 생기는데 이런 아이들은 그저 착한 맞이로 머무는 것에 만족하려 한다. 부모가 착한 아이를 좋아하니까. 자신의 발전을 위해 껍질을 벗는 건 힘든 일이지만 부모 말을 따르는 건 지금껏 해온 일이라 쉽다. 아이들은 힘든 성장 대신 익숙한 감정과 행동을 선택한다. 게다가 착한 아이라는 칭찬을 아이는 쉽게 벗어나기 힘들다. 착한 아이 컴플렉스 또는 착한 아이 증후군, 이건 주변 사람에게 착하다는 반응을 듣기 위해 내면의 욕구나 소망을 억압하는 현상을 일컫는데요. 이런 착한 아이 컴플렉스는 이렇게 시작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이기적인 아이 만들기라는 꼭지에서는 왜 이타적인 아이를로 길러야 되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사춘기, 초등학교 5학년 정도의 이제 사춘기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하지만 대부분의 고학년 아이들은 이렇다. 이 시기 아이들은 주변의 반응, 평가에 민감하다. 그러다 보니 어떤 선택을 할 때 주변의 눈치를 본다. 평가에 민감한 아이들은 자신만을 위한 선택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까지 쉽게 포기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런 습관이 반복되면 점점 자신을 위해 할 기회를 잃게 된다. 주변의 욕구에 맞춰 매사를 결정하는 아이는 어떻게 될까? 타율적인 아이, 수동형 아이가 된다. 자기 욕망을 억압하며 타인의 욕망을 쫓는 아이는 이 시기에 흔하다. 예를 들어서 한 10가지 정도를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자신의 스마트폰 데이터를 테더링, 카스팟이라고 하죠. 테더링으로 내주는 아이. 엄마가 탄산음료를 마시지 말라고 했지만 친구가 먹자고 하면 먹는 아이. 미술 시간에 자기 것은 안 하고 친구의 만들기를 돕다가 시간을 다 보내는 아이. 새로 산 펜을 친구가 달라고 한다고 줘버리는 아이. 분식집에서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며 메뉴 선택권을 친구에게 넘기는 아이. 역할 놀이에서 주인공 역할을 포기하고 아무 역할이나 좋다고 하는 아이. 자기 용돈을 친구에게 과자 사주는데 쓰는 아이. 친구에게 넌 그것도 못하냐? 라는 말을 듣고도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아이. 자기가 놀려고 가져온 장난감을 친구가 독점해도 참는 아이. 자기도 더우면서 덥다는 친구에게 부채질 해주는 아이. 이런 아이들은 교실마다 여럿 있다. 이런 아이들에 대해 친구들은 착한 아이라고 생각한다. 양보를 잘해주고 화도 내지 않으니까. 자기 욕망보다 타인의 욕망을 따르는 아이에게 하는 착한 아이라는 말. 얼핏 좋은 말 같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아이 주변엔 착하지 않은 아이들이 모여든다. 착한 사람 주변에 착취하고 이용하려는 이들이 자꾸 꼬이는 어른의 세계와 똑같다.
사람 좋고 착하다는 말은 듣지만 의리나 인정만 따르며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는 어른들, 그들이 아마 어린 시절 착한 친구였을 것이다. 이런 아이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반은 타고나고 기질이나 성격, 성향 이런 걸로 반은 타고나고 반은 만들어진다. 양육이나 교육 환경에 따라서 그렇다라는 거겠죠. 하지만 이런 태도로는 건강한 정체성을 키우기 어렵다고 해요. 욕망 없는 아이는 없다 라는 말이 여기서 등장을 하는데, 드러내지 않을 뿐 이미 아이는 자기만의 취향과 욕망으로 똘똘 뭉쳐있다. 이럴 때 누군가가 아이의 숨겨진 마음을 툭 건드려주면 아이는 용기를 낼 것이다. 점점점점 하면서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냥 착한 아이구나, 우리 아이는 참 순하고 착하고 참 인내력도 있고 이렇게 좋아할 것들이 아니라, 아이가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스스럼 없이 드러낼 수 있게, 용기 내서 드러낼 수 있게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적절하게 이렇게 툭 건드려주는 역할들, 이런 것들이 건강한 정체성을 가진 아이로 만드는데 조금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굉장히 다양한 성장기의 아이들의 모습들, 그리고 그때마다 선생님이 어떤 모습들로 아이들의 상처든 그런 부분들을 잘 어루만져 주시고 대처를 하셨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담고 있어서 양육하는 사람들이 많은 굉장히 무수한 팁들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된 책입니다. 네, 집에 아이가 있다면 꼭 한번 읽어보세요. 안녕.